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이번엔 샤프로 건물과 소나무가 보이는 풍경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일단은 건물을 그리려면 투시선이 있어야 되죠. 여기서 보면 이 건물의 위에 경사면이 보여요. 경사면을 그려주시고 밑에서는 거의 수평을 이루고 있는 밑에 선이 보여요. 그리고 이 자료는 친절한 티노시 카페에 늘 푸르른 님이 올려주신 건데요. 언덕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눈높이라면 밑에 방향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투시선으로 각도가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고 이쪽 면이 이만큼 경사면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거의 눈높이 상으로 일자가 되고요. 그 위로 이제 건물이 보여요. 그래서 이 까만 선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의 크기만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줬고요. 그리고 이 건물의 이쪽 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면으로 가면 급격하게 떨어져요. 여기가 급격하게 떨어지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쪽 소실점은 가깝다는 얘기고요. 왼쪽 소실점은 멀리 간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각형을 먼저 그려주시는 게 건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합니다. 사각형을 먼저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가운데 양쪽 외곽은 회색을 하고 있고 가운데는 진한 색을 하고 있어요. 요게 여기 보시면 조금 튀어나가 있죠. 이렇게 튀어나간 부분을 강조를 해주시는데 여기서 이쪽 소실점으로 내려간 이 경사면과 비슷한 경사면을 그려주시면 조금 편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미리 그렸던 사각형과 같이 내려가고 이 꺾인 부분을 이렇게 세로로 그려주시면 튀어나간 부분이 그려지겠죠. 튀어나간 부분이 그려지고 이쪽 왼쪽 회색면과 다른 이 나무 색깔 이 건물을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부분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왼쪽 창문이 튀어나간데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이만큼이 튀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서 이 각도 비슷하게 올려주시고 또 왼쪽은 이쪽 선과 비슷하게 가주시고 이 왼쪽의 외곽선보다 조금 튀어나가게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자, 이렇게 하고 또 특이한 건 이제 여기선 튀어나갔는데 창문은 안으로 또 들어와요.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요거는 일단 사각형을 테두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안쪽으로 이 선과 비슷한 선으로 그려주시고 또 왼쪽 선과 같은 이렇게 들어가는 선을 그려주시면 꼭 마치 조그만 액자를 그린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쉽게 그릴 수 있고요. 여기 앞에 이제 나무를 그릴 건데 지금 여기 밑에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이런 거 다 그릴 필요 없고요. 나무 하나가 쭉 올라가서 이만큼 있을 거 그리고 가지 2개 정도 나가서 또 이쪽 또 여기 이런 식으로 폭을 얼마큼 그려줄까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도 창문이 또 있는데 경사면 각도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밑에 차양막이라 그러죠. 그늘을 질 수 있는 천 같은 느낌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로는 이 위에서부터 그리는 각도로 계속 그려주시면 되고요. 아래 눈높이 쪽으로 갈수록 점점 경사가 완만해지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왼쪽에 다시 나무 하나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늘막 앞으로 나무들이 몇 그루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만 그려진다고 생각을 하고 틀을 다 잡았어요. 자, 이제 표시를 해주시는데 우리는 나무를 여태까지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은 이렇게 그리는 걸 연습을 해봤고 창문도 있고 얘를 강조하진 않을 거예요. 나무를 좀 강조하고 싶거든요. 건물과 어울리는 나무. 그래서 요
밑에 틀을 그려놓은 거에서는 그림자만 조금 살려줄게요. 건물 명암을 넣을 때는 잘 모를 땐 그냥 그 선과 같은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이렇게 그림자를 명암면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가 왼쪽이 밝고 오른쪽이 어둡다는 얘기는 빛이 왼쪽에서 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둘 중에서도 빛을 더 등지고 있는 위에 면이 조금 더 어두워져요. 이렇게 요거는 사선으로 하고 싶지만 샤프의 특징을 살 수 있도록 선을 살리고 싶지만 여기까지는 그냥 색을 칠해줘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 특징적인 것만 살짝 살려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 창문도 세로선으로 그려주시고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 힘을 거의 안 주고 그리고 있습니다. 힘을 거의 안 주고 있고요. 자, 여기 밑에 튀어나간 요 밑에 바닥도 여기 그린 왼쪽에서 그려가지고 눈높이에 맞는 지금 화면에서는 다 안 나오는데 그 만나는 지점으로 소실점이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위에 거는 앞에 부분은 밝게 놔두시고 밑에 부분만 진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둥이 있어서 여기가 좀 가리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만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명암만 살짝 넣어주시고 자, 이제 우리가 그리려는 소나무를 그리면 되겠어요. 소나무긴 한데 여기서는 기둥이 굉장히 길고 자, 소나무 그릴 때는 오른쪽을 조금 더 진하게 선을 그려주시면 약간 소나무 기둥 같은 느낌이 난다 그랬죠. 그리고 나무의 느낌은 세로선으로 진한 시골길 그렸을 때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세로로. 그리고 위에 부분, 빛이 왼쪽 위에서 왔으니까 위에 부분은 약하게 하고 밑에 부분은 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한 선을 먼저 그리고 밑에 선을 조금 더 진하게 그리고 너무 모여있다 싶으면 조금 더 넓은 면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이 사진을 원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네이버 친절한 티너시 카페에 늘 푸르르님이 올려주신 사진을 보시면은 아주 큰 사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작은 사진 말고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린 이미지도 거기에 같이 올려 놓을게요. 그러면 그림과 사진을 같이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화면 말고요. 자, 요 정도까지만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건물은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나무들 요 나무는 특징이 없죠. 그냥 약간 잎들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도 그냥 세로선으로 그려줄게요. 그 대신 소나무만큼 긴 선이 아니고 짧은 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같은 힘으로 덩어리감을 표현을 해주시고요. 밑부분을 진하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구도 잡아놨던 그런 부분 있죠? 거기서 밑부분을 진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비슷하니까 요건 이제 나무 연습하면서 많이 보셨죠? 자, 그리고 나무 기둥들 몇 가지 그려주시고 이 뒤에 뭐 까맣고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좀 약하게 그냥 남겨 놓을 거예요. 그죠? 나무만 강조를 좀 해보겠습니다. 건물과 같이 있는 나무들.
보니까 이 샤프는 지금 이 종이 자체가 제 손만 해요. 손만 해서 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그릴 때 좋은 것 같고요. 스케치북 중에서도 조그만 스케치북 같은 거 있어요. 손 안에 들어가는 거. 그런 걸로다가 요 샤프 하나 들고 나중엔 샤프가 적응이 되면 뭐 볼펜이나 아니면 펜 그런 걸로 조그맣게 그리는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또 다른 재미로 연필 스케치를 즐길 수 있으실 거예요. 꼭 사비 연필로만 그려서 풍경화를 그릴 필요는 없겠죠. 자, 여기서는 아까 여기서 그렸던 것보다는 조금 선들을 길게 써보시는 거예요. 이거 말고 사비 연필로 소나무 그리는 방법을 그린 적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크게 표현할 때, 작은 걸 크게 표현할 때 쓰시는 거고, 이렇게 멀리 있는 소나무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세로선으로, 사비로 그릴 때도 이 선을 이용하셔도 될 겁니다. 동글동글한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또 펜으로 그릴 때는 또 이렇게 폭을 잡아놓고 명암만 잡아놔도 또 그럴싸한 나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펜화 그리시는 분들 유튜버들 보면 나무를 아주 멋지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것과 같이 이렇게 선으로만 표현하는 거를 배워 놓으셔도 뭐 특별한 테크닉 없이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나무 같은 느낌이 나니까 요 샤프화를 잘 배워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기본 형태는 동그라미로 잡아 놓으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그 동그라미에 맞추느냐고 이렇게 좀 재미없는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은 이 나무가 뻗어간 느낌들이 제각각이잖아요. 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삐져나가게. 그리고 이 덩어리 밑부분은 또 진하게 되게끔 이렇게 하면 꽤 소나무 같은 느낌이 날 수 있을 거예요. 세로만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얼마나 멋있게 표현하느냐기보다는 적은 정성을 들여서 아니면 쓰기 쉬운 기법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그럴싸하게 풍경화를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또 현란한 기법의 그런 풍경화도 많이 보시어서 따라 하시면 좋고요. 저같이 그냥 세로선만 갖고 그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취향에 맞게 요즘 뭐 너무 많은 고수님들이 유튜브에서 그림을 그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향에 맞는 그림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그림을 따라해 주시면 더 좋고요. 자, 이렇게 하고 요 사이에 또 나무가 있는데요. 보이는 대로 또 다 그릴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필요한 것들만 그려 넣으시고 사선 그려주시고 멀리 있지만 그래도 약간은 소나무 느낌 나게 힘의 강력을 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건물 배경으로 있는 이 소나무를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때요? 쉽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물론 다 그리면 좋아요. 물론 다 그리면 좋고요. 일단 쉽게 이렇게 얘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자, 여기 뭐 덧대는 뭐 건물도 있고 그런데요. 요 정도만 표현을 했어서 오늘 건물과 나무가 보이는 이런 풍경을 간단히 그리는 방법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약간 정말 스케치하듯이 그리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더 재밌는 걸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